계란을 예를 들자면요, 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이 좋겠죠. 그리고 감자를 예를 들자면 인스턴트 음식점에서 파는 이런 기름에 튀긴 감자 말고 삶은 감자가 훨씬 나은 것입니다. 치킨보다는요. 안녕하세요.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다이어트 멘토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다른 건 못 지키더라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발 이거 3가지만이라도 꼭 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다이어트의 원칙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도 피해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참 지키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운동, 숙면, 식후 걷기, 회식 피하기, 운동 등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분들이 많아서 닥터리가 준비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 3가지만 딱 지켜보세요. 몸에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닥터리가 정말로 강조하는 것, 혈당 스파이크 줄이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우리 신체의 혈당 지수는 하루 중에도 운동, 식사, 수면 등으로 인해서 계속 변화하지만 아주 정밀하게 70에서 140 사이에서 조절되는 게 정상입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공복 혈당장애, 당뇨병의 전 단계,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되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병의 진행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각종 당뇨병의 합병증, 나아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 줄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통곡류와는 다르게 정제 탄수화물은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또 빠르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이 통곡류가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생깁니다.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종류는 피하시고요. 백미 대신에 현미, 그리고 흰빵 대신에 통밀빵, 호밀빵 이런 것들 드시면 좋아요. 갈아낸 오트밀이 아니라 통 오트밀 이런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식사 순서예요. 식사 순서는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똑같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조절이 됩니다. 채소 먼저 드시고요. 고기, 생선 두 번째 드시고요. 밥, 빵 순으로 드셔야 돼요. 섬유질,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만 잘 지키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침 식사에 대한 문제예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간헐적 단식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고단백 식사로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고 혈당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식이섬유 충분히 먹게 해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채소, 야채를 충분히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는요, 소화기관 안으로 들어가면 당의 흡수를 천천히 올리게 합니다.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면 완충작용을 한다 그래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식후 걷기예요. 식후 걷기는요, 혈당이 쭉쭉쭉 올라갈 때 걷기만 해도 혈당이 쭉쭉 올라가는 것을 완만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이런 습관들을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 닥터리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지키세요의 큰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복으로 지내시고 몇 시간이나 잠을 주무세요? 수면을 포함한 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요, 식사 허용 시간에 제대로 먹는다면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 이 생체 리듬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신체의 생체 시계는요, 뇌와 말초 2개가 있어요. 뇌와 눈은요, 해가 떠 있으면 낮으로 인식하고요, 우리 말초에 있는 소화기관의 시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을 해요. 이것들이 엉망진창이 된 게 현대인의 삶이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잖아요. 싱크로나이즈 시키자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먹는 것을 멈추자.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먹자. 이것이 간헐적 단식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전기가 발명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밤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야식을 시켜 먹고 자다가 깨어나서 먹는 환자분들을 자주 봬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현대인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나와서 내장 비만을 축적시키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비만이 자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푹 주무셔야 되고요, 낮에 깨어 있으시면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 깨어 있는 시간에 식사하는 것들도 밤에 충분히 공복 시간을 지키시고요, 낮에는 건강한 식사로 간헐적 단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첫 번째 단계는요, 12대12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은 자고 12시간은 식사를 하자는 거죠. 아침 7시에 식사를 시작했다면 저녁 7시까지 먹고 그 뒤로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12대12부터 성공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췌장은 쉬게 되고요,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대12 간헐적 단식에 성공했다면 14대10, 16대8까지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단식의 시간을 점점점 늘려보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들이 엉망진창이 된 대사와 우리의 수면 습관, 먹는 습관들을 제대로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그래도 비만으로 가는 걸 막아주고 당뇨로 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제가 두 번째로 꼭 추천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제가 다른 것 못해서 이것만 꼭 해라 추천드리는 건요, 당 독소를 피하자는 겁니다. 당 독소는요, 상대적으로 좀 최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에서 원래는 이제 다른 영양소들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배출이 안 되고 차곡차곡 쌓여서 몸에 각종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얘들은 여기저기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DNA에 가서 콜라겐 세포에 가서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이 당독소의 문제입니다. 당독소가 높아지면요,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요, 비만이 되고요, 각종 성인병의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자, 뇌에 가서 당독소가 달라붙으면요, 치매나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이 올 수가 있어요. 눈에 가서 당독소가 달라붙으면요, 백내장,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 검버섯도 생겨요. 주름과 검버섯, 피부 착색의 원인이 돼요. 심장이라든지 각종 심혈관계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조직을 경화되게 만드는 게 이 당독소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독소가 점점점 높아지면 간도 딱딱해지고 간 경화라 그러죠. 신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종 소화기계의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 그리고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만드는 게 이 당독소예요. 제가 이 당독소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보면 그냥 여기저기 당독소가 쌓여있는 음식점입니다.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온에서 물 없이 갑자기 굽거나 튀긴 음식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에요? 치킨이라든지 탕후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겠죠. 감자튀김 같은 것도 여기 속하고요. 고온에서 물 없이 갑자기 튀긴 것들, 갑자기 구운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 당독소를 완전히 피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당독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굽거나 튀긴 음식보다는 삶거나 데친 음식, 물에 끓여서 먹는 음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은 샤브샤브, 그리고 수육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물은 100도 이상에서 끓지 않잖아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같은 데서 요리를 하면요, 40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 없이 고온으로 끓이는 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 독소를 저감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당 독소에 찌들어서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당 독소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당 독소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굽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인스턴트로 굽고 튀긴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고요. 볶은 음식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거나 데치거나 신선한 야채, 그리고 샤브샤브, 수육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계란을 예를 들자면요, 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이 좋겠죠. 그리고 감자를 예를 들자면 인스턴트 음식점에서 파는 이런 기름에 튀긴 감자 말고 삶은 감자가 훨씬 나은 것입니다. 치킨보다는요, 삶은 백숙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조금씩만이라도 이렇게 당독소가 적은 음식들을 선택해 나간다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는 노화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노화의 주범이 바로 이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를 줄이시고 젊게 사시고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닥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딱 세 가지만 지키시라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자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비만과 각종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정답이 없어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내가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시작하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에 맞게끔 12대12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을 하시면 다른 것들을 좀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고 비만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조드리는 것은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는요, 당독소가 너무너무 많은 음식들이 많아요.
물 없이 고온에서 굽고 튀긴 볶은 음식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이런 것들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음식은요, 삶고 데치고 물에서 끓인 음식들 좋아요. 샤브샤브라든지 수육 같은 거 상당히 좋은 음식이니까 이런 것들로 충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조금 못 지키시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노화도 막는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분당 서현역의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